혹시 부모님 다리에 혈관이 보이진 않나요? 형제자매분이 하지정맥류로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도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가 어떤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나하고 많이 겹친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분들은 하지정맥류 언제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도 쉬운 하지정맥류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정맥류의 발생이 증가하는 위험 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성별입니다. 보통 연령이 증가할수록 하지정맥류의 발생 빈도가 올라간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정맥이 압력이 노출되는 시간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누워서 지내지 않는 이상 일정한 압력이 계속 우리 다리에 걸리고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정맥은 늘어나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죠.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다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정맥피를 위로 올려주는 펌프 작용이 약해지면은 하지정맥류의 위험성이 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한번 볼까요? 2022년도에 연령별로 하지정맥류 진료를 받은 건데요. 표로 나타내 본 거예요. 보시면 10대, 20대 이럴 때는 거의 하지정맥류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30대, 40대 조금씩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래프가 자꾸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0대, 60대로 가면은 가장 높이 올라가 있죠. 사실 이 표는요, 유병률을 나타낸 건 아니고요. 하지정맥류로 진료를 받은 통계 그래프이기 때문에 70, 80대가 되시면 다시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정맥류가 한번 생긴 건 사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이 그래프에서 하나 더 볼 내용은 성별에 따른 차이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여성, 그리고 파란색이 남성을 나타내는데 한눈에 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죠. 사실 나라마다 보고되는 정도는 다르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유병률이 높습니다. 2014년도에 서큘레이션지에 실린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유병률은 성인에서 5%에서 30%까지 조금 차이가 큰데요.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3대1 정도고 최근 연구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신 출산을 겪는 과정에서 여자분들이 하지정맥류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임신 중에는 혈액량이 증가하고 자궁도 확장되고 체중도 증가하고 호르몬 변화도 오고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임신 중에 증가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은요, 평활근을 이완시키고요. 에스트로겐은 콜라겐 섬유의 결합을 이완시켜서 느슨하게 만듭니다. 이 중에서 프로게스테론 수치 증가가 중요한데 혈관을 이완시키다 보니 판막이 잘 닫히지 못하여 기능 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지정맥류, 혈전증, 정맥 부전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임신을 한 번 이상 하셨던 분들은 정맥류나 정맥 부전의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가족력 역시 하지정맥류의 발생과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수술한 분들의 경우에도요, 부모님이 수술하시고 나서 자녀도 또 와서 수술을 하시고 또는 형제자매가 수술하시고 나서 또 소개받아서 방문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상염색체 우성 방식으로 유전이 되는데 아직 유전적으로는 다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관성은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다.
그리고 나도 다리가 불편하고 혈관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나이, 성별, 가족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나의 체질이나 유전적인 요인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예방하고 조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평소 우리의 활동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활동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이라는 거는요, 대체로 하루에도 4시간에서 8시간, 많게는 10시간, 이런 작업들을 몇 년간 계속 지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짧게는 1, 2년에서 수십 년간도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만약에 내 다리에 안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긴 시간 노출이 된다면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정맥류의 제일 안 좋은 환경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겁니다. 서서 일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사실 다 똑같은 환경은 아니에요. 한 자세로 계속 서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왔다 갔다 많이 걷는 분들도 있으시고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 일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서서 일하지만 조금 왔다 갔다 걷기도 하고 또는 피곤하면은 내가 좀 쉴 수 있다든지 다리를 올릴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은 한 자세로 선 상태에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이 계속 일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서서 일하는 분들은 교사, 식당에서 조리하시는 분들, 서빙하시는 분들, 요즘 커피숍 많죠.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미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오래 서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현장에서 많이 일하는 분들, 요즘 택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도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저는 앉아서 일하는데요. 저는 왜 하지정맥류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요, 오래 서서 일하는 것 다음으로 안 좋은 게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요, 다리에 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긴 시간 앉아 있다 보면 오후가 되면은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학생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나이가 드셔서 새로 취업을 준비하신다든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험 생활을 새롭게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다리에 쥐도 나고 붓고 무겁고 아파요. 이런 분들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무직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운송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요, 이런 일을 하는 분은 아니셨는데요. 갑자기 직장이 멀어져서 출퇴근을 좀 멀리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좀 많이 시작을 했더니 다리가 불편해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직업으로 인해서 다리가 아프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은요, 제일 좋은 거는요, 이 일을 쉬시는 거예요. 이 일을 쉰다든지, 일하는 환경이 바뀐다든지 하면은 거짓말처럼 다리가 편안해지십니다. 하지만 직업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당장 그만둔다든지 변경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힘든 겁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혈관이 튀어나와도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리 불편감을 100% 좋아지게끔 개선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세를 자주 바꿔준다든지 압박 스타킹을 신어준다든지 또는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조금 다리를 올려서 쉬어준다든지 또는 정맥순환제 같은 약을 먹어준다든지 하면서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정주부들은 어떨까요? 가정주부들은 사실 별로 무리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집안일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 한다고 저녁 준비한다고 서 있다 보면은요, 한두 시간 정도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집안일 하시는 분들은 운동량이나 활동이 적은 경우가 많으셔서 금펌프 작용이 약한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집에서 내가 무리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은 하셔도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한다든지 TV 본다고 소파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내가 은퇴를 해서 무리하는 게 없어요 라고는 하지만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간병을 하시게 됐다든지 또는 손주나 손녀를 돌보면서 육아를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다리가 또 불편해지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밖에서 장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다리에 무리가 되는 부하가 걸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하지정맥류의 위험 인자입니다. 체중과 체질량 지수와 하지정맥류의 발생 빈도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BMI가 높은 분들은, 과체중이신 분들은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나온 하지정맥류 위험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하지정맥류가 잘 생깁니다. 직업은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시고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평소 혈관이 압력을 받지 않게끔 더 신경 쓰고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증상이 있거나 다리에 혈관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